자, 이재명의 핵심 신복이라는 유동규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한 달 전부터 열었다. 위례에서 자신에 대한 죄가 추가되니까 그때부터 이 유동규의 심정이 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동규가 바뀌게 된 데는 몇 가지 심리적인 절차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유동규는 이재명이 대선에 이기면 자기가 아마 이 일이 유야무야 처리되면서 적당히 아주 간단히 때우고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 해유 정황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했는데 이정수 중앙지검장과 이야기가 돼 있다. 그래서 입원을 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입원해라. 그러니까 이게 작년 9월에 대장동이 대선 전에 터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김용희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요. 자, 그래서 또 산지 며칠 되지 않은 전화기를 정진상이가 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김용희, 정진상이가 막판에 유동규와 접촉을 하면서 이 문제는 잘 처리될 수 있으니까 그 각종 증거를 은폐하고 또 입원도 하고 하라고 회유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 유동규가 안에 들어앉아 있을 때 변호인단에 이재명 측근인 이현우 GH 사장이 대표로 있던 이 로펌의 변호사가 합류했던 적도 있고요. 올해 9월, 10월 사이에는 이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실 출신 모 변호사가 위례 신도시를 맡겠다 하면서 대장동 사건까지 맡겨달라 이러니까 유동규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의 측근 변호사와 또 왜 문재인 정권의 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변호사가 여기에 개입했나? 상식적으로 변호사는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이 선임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변호사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해주겠다 하는 것은 뭔가 안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파악하고 유동규를 컨트롤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될 수 있죠. 자, 김용희가 구속됐는데 김용희에 대해서는 그 나무기가 8억을 주면서 대선 이기면 안양에서 또 해먹도록 안양에 지금 박달동입니까? 탄약고를 옮겨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에 탄약고를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 사업을 나무기가 해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전제로 김용희가 또 받았다는 거예요. 자, 유동규 남욱은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정진상이 김용을 접대했고 또 더 나아가 가지고 유동규가 자, 이 건품 향응에 관한 정황을 보면 유동규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진상이하고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행적이다라고 정진상이 접대 행적을 이야기를 했고 유동규는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정진상이 김용 등을 접대했고 유동규가 유흥주점에서 정진상과 술을 마시면 그 술값은 이 나무기하고 정영학이가 와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나무기는 위례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가 이제 2013년 9월경이라는 거예요. 2013년 8월경에는 유동규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줄 거니까 돈을 만들어 달라 했고 나무기는 이에 응하며 내가 아는 술집 마담이 있으니 거기가 술을 마시면 돈을 내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상을 접대한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라고 하고 위례 신도시 사건 공소장에도 유동규 남욱 접대 사실이 나오는데 익명의 성남시 고위 관계자가 정진상, 성남시 의원이 김용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성남 재선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유동규가 1억 5천을 받아 1억은 김용에게 그리고 5천은 정진상에게 건넸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영학 녹취록에는 2014년 6월 28일 정진상과 유동규, 김용, 김만배가 만나서 의형제를 맺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진상이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에도 연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부를 다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검찰이 관련자들을 회유해서 협박해서 자신을 옳다 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지금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압수수색 재집행에 검찰이 나섰고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정회하고 반발하고 나섰다는데 오늘 아침 7시부터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집행 시도에 나선 검찰 수사관과 민주당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 10시부터 민주당이 긴급 의총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지금 예측되고 있고 자, 지난 19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다시 압수수색을 하고 막아서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과거에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을 한 게 있어요. 자, 옛날 트위트인데 나쁜 짓 하고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 정치 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는 안 통합니다. 자, 과거 MB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렸어요. 자, 지가 지금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는 이재명이 명령한 죄값은 이재명이 받아야 된다. 정진상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몰랐다? 지금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 지도부는 일치 단결해서 싸우자 하지만은 당 내부에서는 지금 김혜영 전 최고위원 전 의원이죠. 이재명 대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서루는 그래서 대표로 나오지 말라고 주문을 했다. 그리고 전재수는 전번에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이제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 준비해야 될 때라는 이야기도 지금 뒤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연루됐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는 이 색에 의리가 없다. 이재명이가 변명하는 해견을 법정에서 봤는데 재미있더라. 그래서 그동안에 헛된 걸 쫓고 살았다. 양파 껍질 아무리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논다. 자,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리고 정리하려고 한다. 요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는 자기만 지금 팽당하고 김용이나 정진상이는 여전히 잘 나가고 이재명이 비록 대선에 떨어졌지만은 자기를 갖다 꼬리를 자르고 마치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김만배, 남욱 그리고 뭐 정영학 등과 벌림판이라고 몰아가는 데 대해서 나름 분노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많은 시간이 경과했지만은 자신한테 더 많은 죄들이 달라붙고 그래서 이 대장동 사업자들이 지금 주범인 이재명이든 누구든 핵심적인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불지 못하면 아마 자신들이 징역이 10년 이상 나오고 최고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들은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돈이라도 챙겨놓은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이는 좀 덜하겠지만은 유동규는 뭐 그들로부터 좀 뜯은 거 외에 큰 돈도 없는 걸로 보이고 거의 쪽박찬 걸로 보여요. 그래서 돈도 없고 쪽박차고 또 처벌은
자신이 마치 주범처럼 되어서 받고, 자, 이런 길을 택하지 않겠다면서 유동규가 변심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유동규를 꼬리를 자르고 넘어가려면 유동규에게 훨씬 많은 약속이나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측과 꼬리가 끊어지고, 그래서 이재명은 오리발을 내밀고 자신한테 다 떠넘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유동규가 부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유동규가 과연 지금 부는 부분에서 유동규가 소모품으로서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도구가 되겠다. 자신은 도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뇌물 몸통이 있을 거고 몸통되는 뇌물의 규모는 상당히 클 거다. 그런데 그 몸통되는 뇌물은 정작 유동규를 통하지 않고 김만배와 이재명 사이에 직접 왔다 갔다 했는가? 지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의 핵심 관건은 지금 그 몸통되는 뇌물의 실체가 어디서 터지느냐? 그럼 유동규는 과연 몸통되는 뇌물의 실체를 모를 것이냐? 유동규가 김만배나 이 사건 관련자들과 술을 먹고 또 정진상이나 김용과 술을 먹고 어울린 것은 뭐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유동규도 이 몸통되는 뇌물의 실체를 알고 있다. 그래서 김용이나 유동규가 뜯어먹으려 한 것이 뭐 한 8억대라고 보면 실제 몸통되는 뇌물은 얼마겠느냐. 심부름꾼들이 뜯어먹는 뇌물 규모가 그 정도라면 몸통되는 뇌물의 규모는 아주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유동규는 이거에 대해서 알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자신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았지만 기왕 부는 김에 유동규는 이제 이재명을 죽여야 자기가 사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동규가 몸통되는 뇌물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집행하지 않더라도 들은 내용이 있으니까 일정하게 검찰에 다 언급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실마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